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주제는 즐거운 맛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이 아니라 조금 최근에 맛과 관련돼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의 세계가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것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맛의 세계도 좀 더 다양하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동물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동물 중에 노랑 초파리, 여러분들 포도 있으면 포도 주변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초파리 있죠? 그 노랑 초파리를 이용해서 미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감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냄새, 즉 후각,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시각, 그 다음 미각, 그 다음에 촉각 해갖고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감 말고도 이제 육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또 감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연어 같은 경우에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을 못 하는데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랫가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찾아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갖다가 감지한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이제 자기장을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감각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오감은 우리 동물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 사랑, 식욕,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탈출,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시간대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시차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런 거라든지 잠, 이런 것도 다 우리 오감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감은 크게 물리적 감각과 화학적 감각으로 나뉠 수 있어요. 물리적 감각은 아까 말씀드린 촉각, 시각, 청각을 얘기하고요. 화학적 감각은 미각과 후각을 얘기합니다. 화학, 그러니까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갖다가 감지할 때 우리가 미각은 어때요? 직접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접촉 감각이라고도 해요. 접촉 화학 감각. 반면에 후각은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휘발성 물질을 이제 감지하는 거라 비접촉성 화학 감각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각, 후각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사실 후각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후각 수용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처음 이제 화학 감각에 관여하는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로 리차드 악셀이란 과학자와 린다 버기라는 과학자분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미각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후각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미각 연구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 혀에는 이런 돌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뢰라고 해요. 이런 미뢰를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이든 들어간 부분이든 이게 꼭 양파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요 부분을 갖다 이제 확대하면 요런 미각 수용체 다발이 있는데요. 이런 다발들이 많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미각 수용체 다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여기로 들어와서 맛을 직접 여기에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맛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혀의 끝부분은 단맛에 더 민감하고 우리 시험 문제도 보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그런 교과 과정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관능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이라고 해서 요즘은 다 빠졌고요. 전기생리학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기생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정보가 뇌에 전달이 됐을 때 우리가 무슨 맛을 느꼈다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기생리학을 통해서 혀의 모든 부위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5가지 기본 맛 하면은 단맛, 순서대로 하면 쓴맛, 짠맛, 단맛, 우마미는 이제 감칠맛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맛, 이런 모든 5가지 맛이 혀에서 거의 균일하게 감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이죠,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서야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못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단지 전기생리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맞는지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양파처럼 생긴 요 미각 수용체 다발이 과연 그럼 하나의 세포가 단맛만 느끼고 다른 세포가 쓴맛을 느낄까? 아니면 하나의 세포가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갖다 다른 색깔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특정 맛을 느끼는 세포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의 세포가 다양한 맛을 느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미각 수용체가 발견이 되고 20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그런 수용체들이 과연 어떤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체가 없는 마우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단맛 수용체가 없으면 단맛을 못 느끼는데 그 단맛 수용체는 A라는 세포에서만 발현이 되는구나. 반면에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는 다른 세포에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전기생리학적으로 연구한 이 결과입니다, 사실 요게. 그래서 사람에서는 미각 수용체가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보통 미각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맛, 단맛에서부터 이 신맛까지 있는 기본 맛만 생각을 할 텐데 우리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통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떫은 맛도 그렇고 또 우리 맛에 영향을 주는 게 또 후각 냄새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빗대서 얘기하는 게 눈을 가리고 코를 막은 다음에 양파랑 사과랑 주면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한다고 해요. 그렇죠? 냄새도 맛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기호성. 예를 들면은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찰진 밥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반면에 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인도식 쌀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은 따뜻한 차를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갖다 주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차보다는 시원한 얼음이 있는 물을 주로 갖다 줘요. 그게 이제 보면 그 나라 이제 문화 같은 게 영향을 줄 수 있긴 한데 온도에 굉장히 또 우리 어때요? 온도 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단맛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또는 여기 뭐 커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커피가 뜨거울 때랑 좀 식었을 때 단맛 정도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맛을 느낄 때 온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날씨 어때요? 날씨. 우리 비 오는 날에는 왠지 오늘 막걸리에 파전 한 잔 먹을까?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죠? 또는 막 칼국수 같은 이런 따뜻한 거 먹고 싶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슬람 문화에서는 특정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걸 안 먹기도 하고, 그렇죠? 어때요? 건강 상태는 어때요? 예를 들면은 이빨을 잘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죽 같은 거를 선호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 상태. 우리가 보통 단 것을 먹게 되면은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세로토닌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미각이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미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접촉에 의해서 화학 감각하는 거를 미각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혀만 이제 미각에 관여하지만 이런 곤충들은 온몸에 막 털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털 중에 이 미각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의 혀에 해당하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리의 끝부분 여기에도 미각 수용체가 있어요. 다리로 이렇게 딱 터치하고도 아 무슨 맛이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또 날개 끝에도 미각 수용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식도인데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식도에서도 이제 맛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오감이 보면은 그 초파리의 성행동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리 곤충들은 보통 변형을 하죠.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데 성충이 될 때는 보통 자기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알을 까기 위해서 성충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암컷이고요. 이것은 수컷이에요. 처음에 수컷이 암컷을 찾아갈 때 눈으로 보고 아 저기 아름다운 나의 짝이 있구나.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요. 보통 이럴 때 작용하는 냄새를 뭐라고 그러죠? 페로몬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페로몬을 감지하게 되면 후각적으로 아 쟤는 암컷이구나 라고 해서 다가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리로 이렇게 터치를 해봐요. 아까 다리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미각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각 수용체로 맛을 봐요. 요거 암컷인데 아니면 요거 수컷인데 즉 여기에서 접촉을 통해서 접촉 페로몬을 또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페로몬 하면은 냄새다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꼭 그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맛으로 느낄 수 있는 페로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접촉 페로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수컷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요. 이때는 초파리의 경우에는 한쪽 날개만 이렇게 뻗어서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노래 잘 부르는데 하면 내 짝이다 라고 생각되면 암컷이 가만히 기다려주고요. 내 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각, 촉각이 관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메이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메일과 메일의 관계는 어때요? 보통 많이 싸우죠,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초파리의 밥이에요. 밥인데 이거 내 밥이야. 우선 얘가 양쪽 날개를 다 들고서 보통 동물들이 양쪽 날개를 드는 거는 크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내어경이니까 오지 마라고 해요. 여기 암컷이 있는데요. 암컷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막 레슬링하고 복싱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지역을 막 지키려고 해요. 이런 공격성이 세로토닌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처음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접촉 페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접촉 페로몬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 왼쪽은 특정 유전자가 결손된 수컷만 있어요. 지금 이 수컷만 8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상 수컷만 8마리가 있는 거고 수컷은 서로 가까이서 싸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보통 이제 아까 성행동에서 보면은 이 수컷이 암컷을 갖다가 만져보고 암컷이면은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고 수컷이 수컷을 만져보고 수컷이면은 보통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수컷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날개 한쪽만 들고 막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수컷한테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곤충의 세계에서는 미각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곤충을 이용해서 미각 연구가 어떻게
인간의 그 미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느냐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요 연구를 항상 소개합니다. 아까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인간의 미각 수용체가 이미 많이 알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뇌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신호가 전달되는지는 기존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초파리에서는 초파리는 많은 이런 연구 기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요거는 지금 쓴맛 뉴런만 이제 레이블링 한 거고요. 요거는 단맛 뉴런만 레이블링을 한 건데요. 이런 리포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쓴맛은 뇌의 중간 부분으로 가운데 미디얼 에리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부분으로 그 다음에 단맛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처음 보여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맛을 감지할 때 특정 부위로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져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게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보여준 케이스였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단은 미각 연구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이진 식품 선택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초파리를 사용하는 실험의 그 큰 장점은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한 마리 갖고 너 1번 먹을래, 2번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 한 마리에 대한 동물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 갖고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초파리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이 집단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마리의 초파리를, 이게 정상 푸드인데요. 아가로즈라고 해서 한천배지예요. 한천배지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하루 정도 있으면 하루 굶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뭔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먹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를 빨간색 염색약하고 파란색 염색약에 섞어가지고 빨간색을 먹는지 파란색을 먹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72웰이라고 하는데요. 72웰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초파리가 어떤 거를 먹는지 나중에 1시간 반 정도 후에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면 빨간색을 먹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관찰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슈크로즈는 이제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5mm몰의 설탕과 1mm몰의 설탕을 이제 선택하게 하면 5배 높은 설탕이 더 당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5배 높은 걸 먹겠죠. 초파리가 그걸 되게 잘 구분해요. 그래서 99%, 조금 약하게 얘기하면 한 95% 이상의 초파리가 이렇게 염색약의 색깔에 상관없이 5mm몰의 설탕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파란색이면 이제 파란색을 먹게 됩니다. 예. 초파리에는 아까 우리 기본맛 5가지 얘기한 것은 사실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초파리는 기본적으로 단맛을 느끼는 뉴런과 물을 느끼는 뉴런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을 느끼는 뉴런도 알려진 지 지금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물맛이 특별히 좋다. 그렇죠? 근데 그 물에 있는 다른 성분이 아니라 물 자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미각 세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쓴맛을 느끼는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접촉 페로몬 있죠? 수컷과 수컷의 그 서로 피하게 하는 접촉 페로몬을 느끼게 하는 뉴런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크게 요 4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는 요 페로몬을 감지하는 요 뉴런이 칼슘을 또 감지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나타낸 거는 피하게 하는 뉴런이고 파란색은 좋아하는 뉴런이다라고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실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매운맛 하면은
고추 생각나시죠? 고추에 있는 성분이 캡세이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캡세이신을 우리는 감지하고 매운맛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초파리는 매운맛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캡세이신 수용체가 없어요. 근데 초파리만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곤충,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도 못 느껴요. 새도 매운맛을 못 느껴요, 전혀.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2mm몰의 설탕과 2mm몰의 설탕, 그러니까 다 같은 농도니까 똑같이 먹겠죠. 거기에 밑에는 캡세이신을 섞어주면 매운맛이니까 원래는 좀 매워해서 사람이면 피하거나 적은 농도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초파리는 못 느끼니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0에 가까운데 캡세이신 수용체, 요거는 쥐의 캡세이신 수용체를 요 뉴런에 페로몬을 느끼는 뉴런에다가 발현시켜줬더니 이제 캡세이신을 느끼고서 피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래서 요 뉴런이, 즉 칼슘을 감지하는 요 뉴런이 피하는 데 관여하는 뉴런이구나라는 걸 증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아까 제가 갑자기 스킵했는데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같이 먹게 되면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라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캡세이신 수용체가 사실 처음 밝혀진 게 1997년에 밝혀졌어요. 이게 네이처 논문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표지가 이렇게 고추 그림으로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트립 V1이라는 채널은 고추뿐만 아니라, 즉 캡세이신뿐만 아니라 온도 43도씨의 온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수용체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뜨거우면 어때요? 뭐 먹었을 때 아 뜨거워 이러죠. 영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영국 사람들 hot. 예, 맞아요. 매운맛, 우리는 매울 때 아 매워 이러지만 영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예, 맞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영국 사람들은 이 핫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우연찮게도 똑같은 수용체가 매운맛과 뜨거운 맛을 감지하는 것을 관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흥미롭죠? 이 채널을 처음 밝힌 데이비드 줄리어스라는 분이 사실은 재작년에, 정말 얼마 안 됐죠? 재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매운맛에 더 관심이 있어서 아까 보면은 커버도 고추가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상 이제 온도 감지의 메커니즘을 처음 밝혔다라는 공로로 데이비드 줄리어스라는 분과 그다음에 터치, 우리가 뭔가 터치했을 때 어떤 센서가 촉각에 관여하는지를 밝힌 아담 파타포티안이라는 분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었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여러 트립 채널이 있어요. 그럼 여러 트립 채널 중에 열에 반응하는 걸 서모 트립 채널이라고 해요. 서모 트립.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트립 V1이라는 채널은 43도씨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트립 V2는 이제 50도씨, 트립 V3는 33도씨, 그렇죠? 트립 V4는 28도씨. 이런 식으로 모든 온도를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채널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좀 덥죠? 그러면 뭔가 이런 트립 V4라는 채널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덥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분 좋은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한 22도에서 한 25도 정도 있으면 좀 선선하고 좋을 때 있죠. 그게 요 트립 M8이라는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좀 기분 좋은데 라는 느낌을 드는데 요 조금 선선한 이 트립 M8은 여기 보면 민트에 의해서도 또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아까 고추와 온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채널이 있는 것처럼 선선한 바람과 또는 민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것도 같은 채널이 활성화되는 거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예. 사실 이 트립 채널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벌레에서부터 벌레, 초파리, 마우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잘 유지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잘 유지되어 있고 보면 개수가 보면은 마우스가 제일 많은데 사람은 하나 적죠. 왜냐하면 마우스는 페로몬을 감지하는 트립 채널이 하나 더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채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은 페로몬을 감지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트립 채널이 사실은 초파리에서 처음 알려졌어요. 원래는 이 트립 채널의 그 현상을 갖다가 처음 밝히신 분이 재미 한인과학자세요. 사실 윌리엄 팩이라고 하는데요. 윌리엄 팩이라는 분이 1970년대 처음 밝히시고 그거를 갖다가 크레그 몬테리 박사님이 1980년대에 요게 멤브레인에 있는 채널이다라는 것을 처음 밝히신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의 이제 매운맛을 느끼는 그런 채널들이 활성화되는 데까지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트립 채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파리 연구는 다양하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이제 미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감각기관이 뭔가 감지하고 그 신호가 중추신경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중추신경에서 인지해서 우리가 보통 운동신경을 통해서 피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걸 진짜 결정하게 되죠. 그죠? 때문에 아까 행동으로 연구한 거는 단순히 감각신경 때문인지 중추신경 때문인지 또는 운동신경 때문인지 몰라요. 어떤 이제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으로 정말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이제 카페인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카페인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말초신경, 즉 이 미각 뉴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카페인을 감지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 빈도를 통해서 얼마나 강한 맛인지를 우리 중추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1mm, 그러니까 저농도의 설탕과 고농도의 설탕은 이렇게 전기 활성화가 얼마나 많이, 빈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 뇌가 감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곤충 기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곤충 매개 질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 하죠. 백과사전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뭐예요? 모기라고 이제 너무나 잘 아시네. 보통은 이제 동물의 왕자 사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모기, 왜? 모기가 보면은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지카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질병들이 있어요. 이게 왜 유명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고 치료하기 어려운. 맞아요. 요즘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한 6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만 따져도 매년 12억 명이 전염되고요. 사망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된대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우리가 그만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후변화가 자꾸 일어나면서 더워지고 있죠. 말라리아가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마 한 10년 안에 이제 또 퍼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보호하려고 곤충 기피제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곤충 기피제 중에는 여기 보면 합성물이 있고 이제 천연물이 있는데요. 합성물 중에 디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DEET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미국 군인들이 처음에 사용하다가 괜찮은데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지금 70여 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용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작용 메커니즘을 알아야 혹시 있을 수 있는 또 부작용도 알고 그런데 그 작용 메커니즘을 연구할 때 사람들이 곤충 기피제 그러면 왠지 후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기가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를 이제 문다고 생각하세요? 예,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뭘 감지할까요? 냄새, 그렇죠? 냄새, 땀 냄새 많이 나면은 잘 물려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도 맞아요. 어이구, 되게 똘똘하네. 이산화탄소 또 열이 되게 관여해요. 열. 그래서 냉혈 동물은 잘 안 물고 온열 동물들을 잘 물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몸에 열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물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확실히. 예. 근데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온도, 후각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미각 연구를 하다 보니 아니야. 어쩌면은 모기가 내 주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후각에 의해서 매개될지 모르지만 결국 내 피를 빨아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미각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 이진식품 분석법을 통해서 실험을 했더니 아까 보면 요걸 보면은 1mm몰의 설탕과 5mm몰의 설탕을 처리하면 이제 5mm몰 쪽을 먹는데 이렇게 DEET를 갖다가 조금씩 늘려줬더니 DEET 쪽을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DEET가 그러면 마치 뭔가 기피하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데 관여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일인데요. 사실 미국의 존스 홉킨스의 보건과학대학에 보면은 말라리아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말라리아만 연구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면은 말라리아 모기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말라리아 모기도 정말 DEET를 감지하는데 미각이 관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기도 이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거를 이제 좀 다르게 하는, 즉 단맛, 우리 보통 단 거랑 쓴 거랑 같이 먹으면 단 게 좀 덜 달게 느껴지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후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했어요. 뭐냐면 DEET를 피하는데 후각 뉴런을 갖다가 죽이거나 후각 뉴런을 불활성화 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거죠. 냄새를 잘 못 맡을 때 DEET를 피하나? DEET를 잘 피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쓴맛을 죽이거나 쓴맛을 불활성화 시켰더니 DEET를 피하는 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미각 수용체 중에 DEET를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미각 수용체를 새롭게 발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곤충 기피제는 후각뿐만 아니라 이제 미각, 즉 화학적 감각을 모두 교란시키는 기피제가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아마도 DEET가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그 작용 메커니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신맛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신맛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으실까요? 여기 H 플러스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보통 신맛은 프로톤의 맛이다라고 보통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죠, 산도. 그러니까 얼마나 시냐, 그러니까 산도로 시다 안 시다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기본맛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에서도 신맛과 짠맛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아직 부족해요. 근데 신맛 연구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 잘못된 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밝혀져도 후대에 과거에 그건 아니었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신맛이 조금 밝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저는 사실은 초파리가 아까 포도 주변에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 초파리 할 때 초가 왜 식초 할 때 초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얘네가 신맛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요. 고정관념으로.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러면 이 신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신맛 센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초파리가 신맛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은 농도를 0.1%, 0.5%, 1%, 5%, 10% 이렇게 높여주다 보니 처음에는 별로 서로 선호하지 않다가 5%, 10%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5%, 10%에서 멀어진다는 건 이제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설탕하고 같이 준 거고요. 여기는 설탕이 없이 이제 식초만 준 거예요. 우리 보통 음식 먹을 때 식초만,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복합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1%를 조금 좋아하게 되는 이 현상은 아마 단맛하고 신맛하고 합쳐지면 뭔가 좀 이런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현상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아세틱 엑시드, 즉 우리가 아세트산을 갖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싫어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고, 그거를 우리 특정 수용체가 감지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약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아까 신맛은 프로톤의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톤의 맛은 우리 산도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중성이면 pH가 7이죠. 예. 7보다 낮으면 산성이죠. 그래서 pH 2, 3, 4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산도가 높다고 하죠. 우리 신맛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여기 보면은 pH 보면은 pH 3.3, 3.0, 2.9는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2.5, 2.2는 P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같은 pH 2.5, 2.1은 여기 좋아해요. 그러면 단순히 신맛에 의해서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아세트산을 썼고요. 자꾸 꺼지네요. 여기는 아세트산을 썼고요. 요거는 젖산이에요. 요 아세트산과 젖산의 차이는 CH2O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도로 나오는 프로톤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아까 pH에 의해서 pH 2.5를 여기서 pH 2.5를 여기서는 피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선호하는 걸 보면 신맛은 다양한 맛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히 신맛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신맛에서도 예를 들면 아세트산 맛이 있고 젖산 맛이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밝히고 요걸 갖다가 새롭게 제안을 했어요. 신맛은 단순히 pH에 의한 맛이 아니라 pH에 의한 맛이 아니라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어떤 케미컬 스트럭처, 즉 그 화학 구조가 또 어떤 맛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신맛 연구를 요즘은 요건 올해 연구한 거예요. 올해 연구한 게 비타민 C. 비타민 C 먹으면 약간 신맛 나죠. 근데 단순히 신맛이 아니라 단순히 신맛이 아니라
이 초파리는 바이타민 C를 좋은 맛으로 인지해요. 단맛처럼. 자꾸 꺼져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초파리는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거는 마치 단맛이 많이 반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이라는 건 사실상 인간이 내린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도 그렇고 지금 이 비타민 C 맛도 그렇고 좋아하는 맛. 그다음에 아까 아세트산은 마치 쓴맛처럼 싫어하는 맛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쉬워, 그래서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동물한테는 굉장히 이제 단맛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저희 학과가 발효융합학과거든요. 발효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세요? 발효. 아마 고등학생들은 아마 뭐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뭐 이런 거 막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발효하면 왠지 이렇게 좀 썩은 거 막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발효라는 말의 좀 큰 의미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거를 이제 다 발효라고 해요, 요즘은. 그래서 큰 의미의 이제 발효가 이제 학과 이름으로 사용된 거고요. 사실,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생선이든 이런 동물 같은 게 썩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고, 과연 초파리들이 그런 걸 좋아할까? 보통 보면 초파리 하면 왠지 더러운 거에 이렇게 모여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폐기물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소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변에 있는 주요 성분들이 보면 암모니아나 이제 요소 같은 것들 질소 폐기물이에요. 그런 폐기물들을 그런 곤충들은 어떻게 감지할까 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초파리는 그거를 이제 쓴맛처럼 감지를 해요. 예, 쓴맛처럼 감지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제 질소 폐기물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쓴맛처럼 감지해서 그다음 암모니아 말고 그럼 뭐가 있을까 또 다른 게 했더니 히스타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헌을 찾다 보니 히스타민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걸까 봤더니 여러분들 아미노산 우리 20개 있는 거 알죠?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총 20개가 있는데요. 그 20개 중에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히스타민으로 바뀌게 되면 히스타민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게 이제 썩으면 히스타민이 많아져요. 근데 이런 썩은 물고기 먹으면 어때요? 우리 배 아프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통조림 같은 거 만들 때 히스타민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많으면은 이 복통을 유발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파리도 그럼 히스타민 많이 먹으면 안 좋을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거는 아무것도 밥을 안 줬더니 밥을 안 주면 초파리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죽어요. 근데 설탕만 주면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살거든요. 잘. 근데 여기에 보면은 10mm몰부터 70mm몰까지 이렇게 농도를 증가함에 따라서 빨리 죽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사람한테 복통을 유발하듯이 너무 많이 먹으면 초파리도 죽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과연 감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쓴맛을 감지하는 것은 보통 우리 몸에 해로운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화적으로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히스타민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구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전구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티딘은 피하지 않는 반면에 히스타민은 이렇게 고농도를 높임에 따라서 이렇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구나, 초파리에도. 그래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찾는 연구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연구한 것 중에는 그러면 아까 히스티딘만 연구를 했는데
아미노산 전체에 대한 맛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여러분도 우마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감칠맛. 우리 습관적으로 맛이 왠지 좀 좋으면 감칠맛이 도는데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쵸? 또는 이제 우마미가 보통 처음 그 말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미원에 있는 글루탐산 맛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초파리는 글루탐산을 느끼지 못해요. 사실. 글루탐산 요건데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 기준으로는 감칠맛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통 감칠맛 하면 좀 크게 해석하면은 아미노산에 대한 맛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아미노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동물 행동을 유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르지닌, 프롤린,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낮은 농도에서는 단맛처럼 느껴지고 높은 농도에서는 쓴맛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글라이신부터 시스티딘까지는 농도가 높던 낮든 간에 항상 단맛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발린부터 트립토판까지는 농도에 상관없이 항상 쓴맛처럼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도 정말 이런 20가지 아미노액시드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맛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싫어하는 맛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짠맛.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우면 싫죠. 그래서 소금을 적당량 넣어가지고 간을 맞춰서 먹는데 보통 50mm몰에서 한 100ml 정도를 넣으면 우리가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되면은 너무 짜서 싫어해요. 근데 그 농도는 거의 초파리랑 비슷해요. 초파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맛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 짠맛 수용체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요것도 짠맛 수용체가 거의 이제 작년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맛과 짠맛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제 정확한 맛의 정의가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먹는 거를 갖다가 소개한 바 있는데요. 먹는 거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먹는 거잖아요. 섭식이라고 하죠. 먹는 건데 제가 사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맛만 보게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좀 간단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초파리를 갖다가 초파리는 막 다리를 막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못 움직이게 이렇게 가다 놓은 거예요. 사실 가다 놓고 입에다가 자극을 하면 이게 맛있으면 얘네들이 입을 쭉 벌려서 이렇게 먹어요. 제가 비디오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맛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대면 단맛이네? 그러면 이제 입을 쭉 벌어서 먹으려고 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니코틴이라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니코틴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담배. 예. 제가 저희 실험실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니코틴을 한번 연구해봐라 항상 해요. 근데 이상하게 초파리는 니코틴을 아까 제가 섭식 연구하듯이 먹어보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실험할 때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실험하는데요. 그 먹는 실험을. 얘네들 한 15분만 먹어도 다 죽어요. 정말 극소량을 먹어도 다 죽어요. 그래서 요봐, 니코틴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야 하고서 먹지 말라고 제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먹는 거는 아니고 이제 맛을 갖다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니코틴을 그러니까 니코틴을 미각으로 맛을 감지하는 그 센서를 갖다가 발견한 연구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10마리를 테스트했는데 10마리가 다 반응하면 100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20이면 10마리 중에 이제 2마리만 반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슈크로즈, 그러니까 설탕은 반응하는데 설탕하고 니코틴을 같이 주면 반응을 잘 안 해요. 쓴맛처럼 느끼니까. 다시 설탕을 주면 이제 반응을 하고
설탕과 니코틴을 다시 주면 또 반응을 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니코틴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녀석들을 이제 찾아서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잠시만요. 아이고. 예. 이런 미각 수용체는 요즘 단순히 뭐라 그럴까 혀에서만 작용하지 않고요. 우리 온몸에서 이제 또 많이 발현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위라든지 장에도 발현되고 막 그런데 요즘 그래서 이 미각 수용체가 초파리도 보면은 단순히 입뿐만 아니라 뇌에도 발현이 돼요. 그래서 뇌에서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 봤더니 예를 들면은 이제 프록토스라는 과당을 갖다가 감지하는 녀석이 있어서 영양분을 갖다가 직접 센싱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하여간 다양한 기능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입을 벌리는 거를 퍼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퍼 에세이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과 기억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파블로비안 컨디셔닝이라는 거를 아마 들어는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을 주면은 이제 침을 흘리죠. 그렇죠? 침을 흘리면서 이제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배를 땡땡땡 치면은 먹는 게 아니니까 별로 반응은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밥을 주면서 배를 치면은 이제 먹을 게 온다라고 해서 침을 흘리게 되죠. 음식을 보면서. 근데 요 과정을 갖다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때요? 벨만 울려도 이제 음식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침을 흘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컨디셔닝, 특정 조건에 의해서 다른 거를 이제 반응하게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미각 테스트 할 때 하는 방법으로 학습과 기억력을 갖다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초파리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설탕을 주면은 반응하죠. 그죠? 설탕 좋으니까. 근데 설탕을 아니면 근데 카페인은 쓴맛처럼 느껴져요. 카페인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카페인을 주면은 이렇게 입을 안 내밀어요. 쪼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설탕을 줄 때 입을 쭉 벌리면 카페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입 벌렸으니까 벌 받아 하고서 카페인을 주면 카페인이니까 벌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기억력을 테스트할 때는 설탕만 주면 이제 벌을 받지 않아도 나 벌 받을 거니까 입 벌리면 안 돼 라는 거를 기억하고서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상당 기간.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상 초파리는 이제 실험을 할 때 학습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때 이제 그 반응이 서서히 이제 이제 벌 안 받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서서히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파킨슨시병에 걸린 초파리의 경우에는 이 기억 감퇴 때문에 보면은 벌 받는 거에 대한 거를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각 연구를 통해서 학습과 기억 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뇌의 어느 부위가 이런 기억력에 관여하는지 또는 어떤 좋은 약이 이런 거를 치료하는 데 관여하는지 이런 거를 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포만감을 느낄 때와 못 느낄 때 또 우리가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 뮤턴트는 단맛을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요거는 50mg몰의 D 포도당하고 200mg몰의 L 포도당인데요. 우리가 몸에서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D 포도당이에요. D 포도당. L 포도당은 이제 분자식은 같지만 그 3차원적인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영양분으로 사용을 못 해요. 근데 지금 근데 L 포도당이나 D 포도당이나 미각에서는 단맛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공 단미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 글루코즈는 단맛은 느끼는데 우리가 영양분을 못 사용하니까 그냥 배출하겠죠. 몸 밖으로. 5시간을 이렇게 굶기면 이제 포만감이 있는 상태예요. 포만감이 있으니까 배가 불러요. 지금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영양분이 지금 내 몸에서 필요하진 않는 상태죠. 그럴 때 그냥 탐닉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독 같은 거죠. 단맛을 탐닉해요. 그래서 이쪽을 좋아해요. 근데 맛을 못 느끼니까 얘는 이제 반응을 못 하고요. 반면에 포만감을 못 느낄 때, 배고플 때는 초파리가 정말 이렇게 똑똑해요. 자기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이쪽이 더 단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먹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미각과 상관없이 우리 몸의 내부에 뇌에서, 특히 뇌에서 영양분이 필요할 때는 영양분을 찾아서 먹게 하는 그 영양분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 센서가 알려져 있고 거기에서 관여하는 채널들 연구를 한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게 우리 요거는 사람의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 크랍이라고 그래가지고 위 크기가 이제 영양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너무 불러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디포도당을 먹으면 요 중간 단계 요 단계가 제일 많은데 보면은 이렇게 인공감미료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크기가 위가 너무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각 연구가 또는 영양분이 우리 뇌의 센서와 또는 우리 위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까지 다 관여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는 초파리와 같은 단순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미각을 포함한 본능적인 동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각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기본맛 해서 5가지를 주로 얘기하지만 그 외에도 최근 다양한 맛의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물맛, 칼슘 맛,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요즘 또 중금속 맛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맛이 그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다. 산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구조에 따라 선호도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떤 접촉 페로몬을 통해 구애할 상대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각 이용해서 아까 학습과 기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고, 이렇게 여기 젊으신 분들은 학습 능력을 어떻게 늘릴까, 그렇죠? 그것도 연구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우리 이제 포만감이라든지 탐닉, 어떻게 보면 중독, 우리 게임 중독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연구할까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독과 같은 뇌 중추에서 조절되는 동물 행동 연구가 최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